그라운드는 정글의 세계와 같습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팀이 되기 위해서 선수들은 무한 경쟁을 벌이는데요. 그라운드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승리하는 것. 누구나 바라지만 아무나 강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야구라는 용어가요, 좋은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때리고, 치고, 받고, 도망가고, 죽이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극단적으로 A 선수는 그 대충 해도 잘하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좀 안 되는 선수가 있어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무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야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는 결과니까요. 네, 프로는 결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 아니겠습니까? 포기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야구가 9회 3아웃이 될 때까지는 선수들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야구에서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들은 정말 다 A급 선수예요. 정말 A급 선수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A급 선수 맞습니다. 지금 시합을 뛰고 있는 프로에서 시합을 뛰는 A급 선수지. 근데 그 중에 특급 선수들이 있잖아요. 스타들. 그럼 특급 선수하고 A급 선수하고 기량 차이가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종이 한 장을 못 넘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9회 말 투아웃 말로 피할 수 없는 투수와 타자의 승부. 이 상황에선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타자가 유리해요. 무조건 타자가 유리해요. 타자도 공격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수가 훨씬 유리하죠. 풀카운트까지 갔다는 건 그 타석에서 일단 5구 이상을 봤다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10구째 신고입니다. 한 명은 영웅이 되고 한 명은 비난을 받는 얄궂은 대결. 다시 바깥쪽 내가 치면 이기는 거야. 못 치면 역적이 되는 거고. 어차피 5대5잖아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망설이지 않는 타자들이 훨씬 잘 치는 것 같아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 4구 2번 왼쪽. 결정적 순간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 확실하고 강한 타격뿐이죠. 김민우의 끝내겠으리라. 결국 요 기술 싸움이에요. 결국은 야구라는 종목이 아무리 봐도 요 기술 싸움이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미세한 기술의 차이.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기술로 영웅은 탄생합니다. 141g의 야구공과 나무 방망이가 만들어내는 찰나의 순간. 히팅, 타격은 예술이다. 봄은 프로야구 팬을 꿈꾸게 합니다. 야구 팬들은 시범 경기 시작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야구는 투수가 공을 던져야 시작되죠. 반대로 타자가 공을 쳐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경기가 됩니다. 여기엔 라인업 구성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번 타자는요, 득점이 날 수 있도록 루상에 나가서 출루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1번 타자, 2번 타자는 출루를 많이 해서 상대 투수와 포수를 압박을 하고. 감독은 한 시즌을 시작하면서 1번부터 9번까지 타자 라인업을 고민합니다. 타율과 출루율이 좋아야 하는 1번 타자.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2번 타자. 3번 타자부터 클린업 트리오가 시작되는데요. 2번 타자, 3번 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한 점을 나기 위해서 번트를 대고 있는 야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요. 3번 타자는 정교함의 정확성, 파워까지 두루 갖춰야 하는 위치고요.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나성범의 안타, 나성범 또다시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3타수 3안타, 그 안타 모두는 장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워가 좋아 홈런과 타점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4번 타자. 역시 중심 타선으로 파워와 정확성이 요구되는 5번 타자. 6번 타자에겐 찬스에 강한 승부사 기질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위 타순 역시 빠른 발과 출루율, 센스는 옵션. 정확한 타격은 기본 조건인데요. 타격,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배 중심에 잘 맞춰야 됩니다. 일단 삼진수 줄이고요. 배 중심에 잘 맞다 보면 그게 안타가 될 수도 있고. 주전 라인업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타격이 되지 않는다면 이군행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좋은 날은 안타 하나 치기가 너무 쉬운데 안 나온 날은 그 안타 하나가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라는 게 진짜 한 타석 한 타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홈플레이트까지 투수와 타자 사이의 거리 18.44m. 투수의 공은 0.4초 이내 타석으로 날아옵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빠른 볼로 킹 삼진. 보통 90마일, 145km가 0.4초에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0.4초라는 게 보통 사람이 눈을 깜빡하는 게 한 1초 대략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눈 깜빡할 사이에 정말 들어와요. 0.4초 만에 눈앞에 온 공을 둥근 방망이에 맞추기란 쉽지 않겠죠. 게다가 투수의 공은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공을 이번에 뭐 변화구, 직구, 뭐 슬라이더, 뭐 다양한 공을 때려야 되는데 결코 쉽진 않아요. 알고도 치기 어려운 공, 변화구. 공의 궤적이 변했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 이미 공은 호수의 미트 속에 있습니다. 그냥 오진 않아, 공이. 엄청난 스피를 먹어서 온다고. 막 회전을 먹어서 오는 거를 이 방망이에 맞을 때 그거를 같이 스핀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스핀을 못 주고 밀잖아요? 그럼 이 맞는 순간 이게 튕겨버려요. 앞으로 나가긴 나가지. 튕겼다 나가니까 가다가 마는 거야. 다양한 코스로 빠르게 또는 변화무쌍하게 날아오는 공을 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투수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폼을 시즌 들어갈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폼을 똑같은 폼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수에 맞춰서 조금 폼을 좀 바꾸면서 치는 편이라. 빠른 공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빠른 공을 쳐내야 하는 타자들은 포수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를 잡습니다. 타자석의 맨 뒤에서 타격하는 타자. 투수와의 거리를 늘려 조금이라도 공을 오래 보려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자기가 감이 좋거나 뭐 바란스가 좋거나 이런 감이 좋을 때는 뭐 공이 좀 크게 보이진 않고 공이 더 잘 보이죠. 잘 보이고 뭐 떨어지는 변화구라든가 이런 게 안 나가고 참아지고 또 공이 타이밍이 잘 맞고.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베이스, 볼 카운트 모두 꽉 차 있습니다. 3시간 5분 동안. 그러나 기회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타자의 타격감과 예상과는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자기하고 싸움이잖아요. 타석에는 누구 도움도 필요할 수 없잖아요. 어느 종 스포츠나 마찬가지 자기하고 싸움이잖아. 승부의 기로에선 투수와 타자.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걸 떨쳐내야만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제 선수라고 훈련할 때 어떤 연습을 하냐면 가운데에 가장 치기 쉬운 연습을 해요. 끝내기 안타를 치거나 끝내기 홈런을 친 선수들 인터뷰를 딱 들이대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상대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실투를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타격 자세는? 타격은 그 모든 스포츠의 단일 그 기술로서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타고난 컨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컨택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을 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타격의 기본은 어떻게 갖추어질까요? 1년 내내 운동장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곳은 기본기 다지기의 한창인 고등학생들의 주 무대인데요. 주말 야구를 하다 보니까 치고 뛰고 던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야구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연습량도 많이 줄었고요. 일단은 기본부터 다시 하자. 기본을 지금 되게 선수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부터 자신에게 잘 맞는 자세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이 돼 있는 선수하고 기본이 안 돼 있고 그냥 겉만 하려는 선수하고는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두 발의 위치와 폭을 뜻하는 타격의 최초 준비 자세 스탠스. 오픈 스탠스는 타자의 손과 눈이 투수를 향하기 때문에 공을 더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픈 스탠스의 대표적인 타자는 하나 이글스의 이용규 선수. 클로즈드 스탠스는 한쪽 발을 홈플레이트에 가깝게 해 투수와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선 자세. 스윙하기 전부터 허리가 틀어져 있어서 장타를 칠 때 유리한 동작입니다. 클로즈드 스탠스의 대표 타자는 김태균 선수. 한국 프로야구 최초 200안타를 기록한 서건창 선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스퀘어 스탠스를 취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보면은 뭐 다 서 있는 자세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자기 편한 상태에서 내 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틀리고 뭐 유연성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서 있을 때 편한 자세가 그게 기본 자세고. 일명 흔들타법으로 유명한 롯데자이언츠 출신의 박정태 선수.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아주 대단한 어떤 그 타고난 재질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체격과 체력에 맞게 힘을 빼고 치기 위한 동작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박정태 선수라든가 뭐 양준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준비 자세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뭐 많이 구부린다던가 그 자세는 정말 말 그대로 준비 자세예요. 준비 자세에서 보통 타격을 나눌 때 뭐 4단계 내지 5단계를 얘기를 해요. 뭐 준비, 뭐 어프로치, 뭐 컨택, 뭐 팔로우 스로라든가 이렇게 나누는데 준비 자세에서 스트라이드 하는 동작, 중심 이동 동작 하는 동작은 거의 대부분의 타자들이 비슷해요. 타자들은 모두 제각각 자신에게 맞는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어떤 자세여도 타자들의 목표는 한 가지, 방망이에 공을 맞추는 것. 그래서 준비 자세 이후로 이어지는 동작에는 모든 타자들에게 공통점이 생깁니다. 바로 중심 이동의 중요성인데요. 홈런은 타자의 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는 그 타자 같은 경우에 이제 회전력으로 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비 동작이 필요하고 그 예비 동작을 중심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을 잘하는 선수가 당연히 회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게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하는 선수들이 결국은 좋은 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수 개개인마다 키와 몸무게, 유연성, 순발력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자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화 이글스의 4번 타자 김태균. 그는 간결한 타격 자세로 최상의 성적을 내는 선수죠. 타격 그 폼의 종류에는 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중심 이동 타법과 회전 타법이 그것이에요. 파워보다는 조금 컨택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타격의 방법은 중심 이동 타법이 있고요. 좀 더 파워를 낼 수 있는 타법은 회전 타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그 회전 타법과 중심 이동 타법 사이에서 자기 폼을 만들어가면서 타격 포인트가 뒤쪽에 있어서 변화구 대처 능력이 뛰어난 김태균 선수. 스윙할 때 왼쪽 다리의 움직임이 적어서 다양한 투구에 따른 적응력이 빠른데요. 몸쪽 높은 공에 대처 능력이 좋은 다운스윙. 무릎과 허리의 스윙 파워가 강해서 타구가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 덕분에 김태균 선수는 꾸준한 3할 타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치는 동시에 볼넷 많은 4번 타자. 몸을 받쳐주는 발의 자세도 스윙 후 완전히 뻗은 팔꿈치도 모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타격, 안정감 있는 김태균 선수의 자세 역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덕분에 만들어진 스윙이죠. 지금 선수들을 보면 정말 좋은 폼에서 좋은 스윙에서 좋은 체형 체구에서 타격을 하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와 같이 했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장효조 선수예요. 한국 프로야구 역사 속에 통산 타율 1위, 안타 제조기, 타격 기계라는 별명을 가진 타격의 달인 장효조. 그에겐 자신만의 타격 기술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가 88년도에 들어왔는데 장효조 감독님이 사실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아무도 못 깨고 있잖아요. 타율이라든지. 그에겐 자신의 체구를 극복하는 독특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장효조 선배의 타법은 회전 타법에 많이 가까웠어요. 그런 어떤 그 시간대에 조금 특별함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타격 코치님들이 다운스윙을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장효조 감독님만 완전 누워서 치세요, 누워서. 벌써 그분은 자기만의 그걸 만들었는데 선이, 공하고 선을 벌써 눈하고 방망이하고 다 선을 맞추신 거야. 그러니까 뭐 방망이만 앞으로만 나가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삼진도 안 당하시고 그냥 뭐 타격의 달인이 되시고 뭐. 타격. 적극적일 때 답이 보인다. 자신만의 야구 스타일을 만든 타자. 용규 놀이를 탄생시킨 이용규 선수입니다. 어떤 구종이든 어떤 방향이든 커트해내지 못하는 공이 없습니다. 뭘 던져도 파울인 셈이죠. 타이밍이 맞지 않아도 파울로 끊어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코스의 공은 커트해내고 자신에게 좋은 코스의 공만 골라내 안타로 만드는 이용규 선수. 어떤 공이든 커트할 수 있는 비법 무엇일까요? 몸이 앞으로 나가더라도 방망이의 중심은 최대한 뒤에 놓으려 노력한다는데요. 공에 닿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랍니다. 자신의 수염 빼고 전부 커트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용규 선수의 커트 능력은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용규 선수의 볼넷 삼진 비율은 1.51. 삼진 당하지 않는 타격 자세. 살펴볼까요? 준비 자세가 매우 특이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높게 들어 올려서 중심 이동을 하는데요. 들었던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하체를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의 궤적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그 후엔 골반을 틀면서 하체까지 같이 움직여 회전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방망이를 빠르게 휘둘러 공에 맞춥니다. 주로 하체를 많이 이용하는 타격 자세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용규 선수의 커트 비결은 속구와 변화구에 따라 달라지는 타격 자세에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고 내리며 중심 이동을 하는 과정까지는 속구와 변화구의 타격 자세가 같지만 변화구라고 판단하는 순간 오른 다리를 펴지 않고 중심 이동을 정지시킵니다. 이때 상체도 마찬가지로 정지시키죠. 속구에 비해 속도가 느린 공이기 때문에 골반과 상체는 고정하고 손목을 돌려 가볍게 공을 칩니다. 몸보다 늦게 나오는 방망이로 인해 변화구까지 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원하는 건 그럴 거예요. 못 쳐도 조금 이제 끝까지 달라붙고 또 투수 귀찮게 막 그냥 득점권 상황에 타석으로 들어선 이용규 선수. 점수를 내고 싶은 타자와 점수를 내주고 싶지 않은 투수의 숨막히는 대결. 투수에게 유리한 투 스트라이크 상황. 용규놀이의 시작은 지금부터. 스트라이크 존 상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전부 걷어내는 이용규 선수. 변화구에도 속지 않습니다. 파울입니다. 19 파울. 끈질긴 맛을 그런 거를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진짜 허무하게 자기 스윙도 못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볼 빼시 나가고 막 그러면은 11구 파울. 10분이 넘도록 이어지는 접전에 던지는 사람, 치는 사람, 심지어 보는 사람까지도 지쳐가는 상황. 15구. 마침 이번에도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싸움. 공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해 싸우는 투수와 타자. 그럼에도 승부는 결정되어야 합니다. 접전이 계속될수록 긴장감은 더욱더 커지는데요. 17구. 나루라 이루수가 들어와서 1루 던져서 아웃입니다. 승자는 양현종이었지만 진정한 승자는 이용규였습니다. 카트하고 뭐 하다가 좋은 타로 나와서 뭐 야수한테 잡히고 아웃되고 그러면 팬들도 뭐 욕을 못하죠. 9회 풀카운트 상황. 경기 종료까지 남은 공은 단 하나. 압박감에 짓눌리는 순간 투수의 공은 더욱더 위력적으로 변합니다. 결정적 순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망설이지 않는 타자들이 훨씬 잘 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직구가 올까 변화구가 올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공은 지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땐 결정을 내려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한일전의 역사를 새로 쓴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그 한일전이 이제 결승전이 돼가지고 10회까지 치고 있다가 가까스로 1점을 추격했던 8회. 제가 그걸 또 저도 모르게 점프를 돼가지고 이제 동점을. 천금 같은 동점으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홈아웃으로 인해 흐름이 일본으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요. 8회 말 2사 1, 2루의 상황. 그때 내가 이제 그 대회 때 이제 계속 그 9번을 쳤었어요. 9번을 쳤었는데 마지막 결승전 때 일본하고 할 때 타순이 변경이 돼가지고 내가 5번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인데 그 한국 팀에서는 뭐 타율, 타점, 뭐 홈런 제일 좋았으니까 제가 그 찬스에 딱 5번 들어간 찬스에 딱 기회가 된 거지, 기회가. 엄청난 압박의 순간 한 대와의 타격은 너무도 시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긴장이 돼야 되는데 뭐 자신감은 있더라고. 뭐 그냥 투쓰리 뭐 그냥 원껏 뒤들었지 그냥. 워낙 이게 모든 자세가 허리하고 그냥 제대로 다 들어갔어요, 자세가. 한대화 선수에게 가장 이상적인 타격 자세였기 때문에 스윙도 타이밍도 완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회 내내 좋았던 타격감이 반드시 터져야만 하는 순간에 빛났던 거죠. 그런 자신감이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그런 관중이 많아도 마음에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좋은 스윙이 나온 거지. 자신감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경험은 선수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뭐
세계대 그때 홈런 한 방 치고는 뭐 거의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한 몇 개월 동안 뭐 환상의 세계를 살았다. 한 대와의 프로 통산 타율은 3할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그는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타격의 시작은 바로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이 타자들이 보면은 이 제일 그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이 많은 선수들은 이제 그 욕심내서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 특히 또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은 긴장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몸에 힘을 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저는 좀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타석에 들어가면은 힘 빼자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했어요. 기본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타격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아주 정교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타자에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타격, 예측의 미학. 현대야구는 그 전력 분석이라는 팀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노력들 많이 해주시니까 현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선발 그 에이스 니퍼트 선수가 남았다. 그러면 니퍼트 선수가 카운트 잡는 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카운트 잡는 공,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던지는 거, 그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던지는 1구, 2구가 있어요. 그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인구가 있어요. 투수가 유리할 때 타자를 속이기 위한 유인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유인구고 그리고 마지막이 성부구, 윈닝샷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잘 알고 대처하면 상대 투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력. 이건 역시 타자의 기본 자세 중 하나입니다. 첫 타석 좌전 안타 득점. 투수가 어떤 볼 카운트에서 어떤 유인구를 던질지 예측한다면 타격은 조금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훈련은 바로 그 예측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타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투수의 스타일에 대비하는 것. 상대 투수 공이 어디로 어떻게 날아올지 판단하고 배트를 휘둘렀을 때 제대로 된 완벽한 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스윙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야구 선수들이. 정말 할 수 있어요. 연습 때 누구나 부드럽게 칠 수 있어요. 지금 프로에 있는 선수들이라 그러면. 근데 연습 때 부드럽게 치면 자기도 알아. 멀리 가고 강하게 가고 참 편하다는 거. 근데 그게 시합 때 안 된단 말이에요. 투수와 포수 사이에 선 타자. 타자에게 실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떤 긴박한 타수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즐기려 그러면은 연습 때 자기가 그런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면은 뭐 전혀 뭐 긴장되고 이런 게 없죠. KBO에는 최고의 컨택 능력으로 자주 비교되는 두 명의 타자가 있습니다. 최다 홈런 신기록의 주인공 이승엽. 9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세계 신기록과 더불어 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타격 7관왕 이대호. 보통 타격은 회전 원리를 이용한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충실히 잘 지키고 있는 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이대호 선수가 훨씬 더 크지만 두 선수의 치는 모습을 보면 두 선수 다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제가 부러울 정도로 좋은 스윙들을 갖고 있으니까 부드러움을. 저는 저렇게 부드럽지 못했거든요. 왜? 저는 저렇게 부드럽게 치면 더 이상은 안 나가는 거야. 한계에 부닥치더라고. 등치가 작아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준결승전. 2대2 동점 상황에서 나온 이승엽의 값진 홈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예선. 1대0으로 뒤지던 상황을 역전시킨 이대호의 홈런.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해결해준 두 해결사. 이승엽, 이대호 선수의 타격 비결은 뭘까요? 타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들고 싶어요. 첫 번째는 메카닉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해서 상대 투수를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심리예요. 2006년 처음 홈런왕을 차지한 이대호 선수. 당시 그는 홈런과 타점, 타율까지 정상을 차지하면서 타자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타격 자세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야구라는 게 안타 100개 중에 완벽한 자세에서 안타를 치는 게 불과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개는 뒤에서 맞고 앞에서 맞고 허리 빠져서 맞고 막 빗 맞고 이게 안타 100개 중에 70개가 이렇게 나온다. 다소 둔해 보이는 거구의 타자.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대호는 못 치는 코스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연성이 탁월한 선수인데요. 허리 회전력을 이용한 완벽한 체중 이동과 적절한 타이밍이 이대호의 타격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가볍게 툭 친 것 같은데 굉장히 멀리 가잖아요. 선수는 챔피언 선수의 연속 무타자 홈런이 이어졌습니다. 더블 투 스트라이크. 우리는 언제나 극과 극의 이승엽 선수를 보게 됩니다. 홈런 타자 이승엽과 어이없이 스윙을 하는 이승엽이죠. 이런 마음이 이런. 그런데 더블 투 스트라이크. 이승엽 선수가 가벼운 스윙으로도 완벽한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그는 전형적인 게스 히터인데요. 투수가 던질 공을 미리 예상하고 타격하는 타자. 헛스윙과 삼진아웃의 확률은 높지만 장타에 능한 타격폼입니다. 툭 치잖아요. 툭 친 것 같지만 절대 툭 친 게 아니에요. 툭 친 것 같지만 그 툭 지나가면서 그 순간에 맞는 순간에 쭉 끌고 와서 다 던진 거야. 그 기술을 누구보다 이제 완벽하게 갖고 있는 선수지. 정말 너무 쉽게 치잖아, 야구를. 더블 투 스트라이크. 안타 세기가. 이승엽의 홈런은 각고의 노력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이승엽 선수는 투수와 타자와 고등학교 다 겸하니까 하다가 스카우트가 들어왔는데 타자로서 재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타격 훈련을 한번 해보라 했더니 사실 다른 타자들보다 어떤 자질이 뛰어난 걸 발견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홈런 타자도 아니었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이제 입단하면서 투수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타자로서는 자신감도 전혀 없었고 이 차이 나는 레벨을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았었고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서 또 프로에 적응을 하면서 또 여러 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코치님들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뭐 사방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자신감이 붙으면서 스윙도 조금씩 커지고 몸집도 커지다 보니까 글쎄요 다른 선수들보다 좀 성장 속도가 좀 빨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홈런왕의 순간 아직도 기억할까요? 생생하죠. 사실 잘한 거는 생생히 다 기억합니다.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1년간만 타자로 나서기로 했지만 그러기에 이승엽 선수의 타격 재능은 뛰어났습니다. 팬원이니까요. 프로야구계에서 넘을 수 없는 벽. 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일수록 이제야 타격을 알겠다는 국민 타자. 그는 꾸준히 자신만의 자세를 연구했습니다. 이승엽입니다. 4번 타자인데 너무 부진해가지고 사실 너무나 미안했어요. 감독님이나 뭐 너무나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후배들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의 더 놀라운 점은 사실 국내에서도 그런 대기록을 만들었고 또 일본에 가서도 그렇게 잘한 선수인데도 지금도 올 시즌에 그 스프링 캠프에서 만난 이승엽 선수는 또 변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조금씩 비시즌 때는 항상 변화를 줬어요. 그 이유는 이 외다리 타법이 다리를 높게 드는 타격이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24살, 25살이 아니고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을 가기 때문에 투볼 투 스트라이크. 미래를 감지하고 연구해 실천에 옮긴 선수. 최고의 경지에서도 타격 자세와 동작을 꾸준히 변화시켰기에 지금도 그의 기록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겠죠. 당장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습하는 거는 사실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집중력 면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 목표가 될 때까지 더욱더 야구에 매진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타격은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팔뚝이 굵고 내 몸이 체중이 많이 나고 좋아도 결국은 이 도구가 가장 빨리 돌리는 사람을 그 맞는 순간에 얼마만큼 빠른 헤드 스피드로 이걸 빠르게 돌리는 사람이 가장 더 멀리 치고 강하게 치는 사람이지 뭐 팔뚝 이만큼 몸 이만하다고 해서 멀리 치는 게 아니에요. 야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결승전. 대한민국은 중국과 만나 쉬운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타선은 시작부터 강했습니다. 선취점을 내줬고 따라붙었지만 중국의 추격전은 끈질겼습니다. 솔직히 아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죠. 모든 선수들이 솔직히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초반부터 솔직히 너무 얕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습을 보여줄지. 바운드볼 볼 옆으로 흘렀고 1루 쪽으로 튀어가면서 박병호 3루까지 합니다. 솔직히 찬스 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긴장감도 되고 이제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야구장에 이제 사람들이 워낙 큰 소리도 치고 앰프 소리도 막 틀고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풀어나가느냐가 5회 말 지리한 상황을 해결한 사나이는 바로 나성범이었습니다. 박병호를 불러드립니다. 나성범 뜁니다. 나성범 2루에서 볼 뒤로 흘렀고요. 나성범 3루까지. 그의 적극적인 플레이가 위기의 한국을 구해낸 거죠. 스코어 4대2. 결국은 기동력이 대한민국 야구를 살리고 있어요.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 3할 타자로 거듭난 나성범. 저도 아직은 선거 안에는 조금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뭐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좀 삼진 비율이라든지 볼넷 비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좀 잘 치는 타자 뭐 현수형이라든지 삼진은 적고 볼넷은 많고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스스로의 스윙에 집중하고 싶다는 선수. 이렇게 꾸준히 반성하는 이유는 방망이에 공을 맞추는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나성범은 어떻게 3할 타자가 되었을까요? 시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맞는 타구보다는 좀 이제 빗 맞는 타구라든지 운도 많이 따르고요. 그리고 내야 안타라든지 그런 게 좀 열심히 베이스러닝을 뛰다 보니까 그런 행운의 안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제가 3할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2015 시즌 결승타 1위, 풀카운트 타율 1위. 나성범 선수는 팀 내 해결사로 거듭났습니다. 많은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선수들이 이제 자기 감을 찾기 위해서 원래 많은 연습을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반복 훈련을 해야 돼. 야구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뭐 특타도 많이 하고 아침에 나와서 먼저 특타도 치고 그러던 것 같아요. 훈련, 또 훈련을 고집한 나성범 선수의 손. 끊임없는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굳은 살 위에 굳은 살이 생기게끔 매일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는 프로야구의 스타들. 치고, 달리고, 받고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타격은 예술이다. 이제 자기하고 싸움이잖아요. 타석에서 누구 도움도 필요할 수 없잖아요. 어느 종 스포츠나 마찬가지로 자기하고 싸움이잖아.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못 쳤을 때 후유증, 그 감독님, 코치님, 또 위에 관중, 별의별 생각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홀짝 공 놓고 공 보고 공치기인데 단순하게 타석에 들어가서 단순하게 공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멘탈도 최고라고 저는 지금 봐요. 기술 이전의 멘탈. 2015년 11월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은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일본과의 개막전 무득점. 다시 만난 준결승전 역시 일본 선발 오타니의 강속구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17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오타니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어요. 타자가 느끼는, 타석에서 느끼는 1kg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근데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는 두 게임 다 거의 160km를 던졌잖아요. 최고 시속 160km 이상의 강속구와 제구력을 가진 투수. 지금 현재 KBO 리그나 메이저리그의 평균 구속은 148, 뭐 정말 빨라야 150km 전후였는데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는 160km였다고요. 한국 최고 타자들의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 이 상황을 돌파할 마지막 타격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기하고 싸움이잖아요. 타석에서 누구 도움도 필요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종 스포츠나 마찬가지 자기하고 싸움이잖아. 혹시 변하고 올까? 짚고 올까? 이러다 보면 뭐지 하다 보면 뭐 휘고 오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팔이 빠져야 돼. 팔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멘탈인 거예요. 타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외야적으로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돌파구가 없던 한국에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3구 바깥쪽 후심 손 올라가. 그리고 이 숙명의 순간을 짊어진 사나이는 이대호였습니다. 아무리 말로 자신감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 이 선수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주는 거예요. 티배팅을 하던 프리배팅을 하던. 그런데 연습에서 자신감을 얻은 선수들이 게임에서 잘 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거 딱 역전 찬스가 왔어요. 내가 치면 이기는 거야. 못 치면 역적이 되는 거고. 어차피 5대5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거길 들어가고 싶어 해요. 이번 공 4구째. 2대5 4번 타자. 당긴 타구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3루입니다.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이대호의 정신력은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자신감인데 그거를 이제 연습으로 무조건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실패를 할수록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야구는 10번 나가서 3번 치면 정말 잘 치는 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 순간 당신의 타격은 어떤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결정적 순간, 결정적 타격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히팅, 타격은 예술이다.